26살의 서생 이봉수는 한양의 양반 집안 자제였습니다. 집안은 제법 부유한 편이었고 대대로 학문을 익혀 벼슬을 한 가문이었지요. 이봉수 또한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났고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성실한 선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혼인을 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인은 착하고 현숙하여 그는 부인을 무척이나 아꼈지요. 두 사람은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봉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과거 공부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이봉수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의 여유였습니다. 자네들 이번 과거에는 꼭 급제하세. 우리 모두 벼슬길에 올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세나. 봉수, 자네가 제일 먼저 급제할 것 같은데? 자네 학문이 어디 보통인가? 그런가? 자네도 예전부터 장난이 아니었지 아마. 친구들은 서로 잔을 권하며 포부를 이야기하고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그 얘기 들었는가? 창수 말이야, 창수. 무슨 얘기? 그러고 보니 창수 얼굴 본 지 좀 된 것 같구만. 요즘 어떻게 지낸대? 아직 못 들었나 보구만. 저기, 창수 부인 말이야. 웬 사내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네. 뭐? 아니, 부부 사이가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었지.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지 뭔가? 그러자 친구 하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창수 집에 갔었네. 모두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 쏠렸습니다. 창수가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찾아갔지. 아, 그래. 어찌 지내던가?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소리가 없더니 한참 만에 창수가 나왔네. 그런데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 친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했고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네.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그 정도였나? 내가 창수 괜찮은가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창수가 날 빤히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내 옷깃을 잡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네. 자네는 절대 나처럼 되지 말게. 절대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군. 친구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네. 그렇게 의젓하고 공부 잘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다니. 그래, 그랬구만. 그 뒤에 창수가 날 방으로 데려갔네. 그런데 방 안이 온통 엉망이었어. 책들은 찢어져 있고 벽에는 주먹으로 친 자국이 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참 보통 일이 아니구만.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 그러게 말이네. 그러니 자네들도 다들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잘하게. 이런저런 이야기에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네. 부인이 잠도 안 자고 집에서 기다릴 거라. 그래, 오늘은 참으로 즐거웠네. 다음에 또 보세. 이봉수는 친구들과 작별하고 비틀비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걸으니 기분 좋은 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고 은은한 달빛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췄습니다. 어느새 집에 다 왔군. 오늘 참 기분 좋은 밤이로구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벌써들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채로 향하던 이봉수의 마음에 문득 장난기가 일었습니다. 부인이 잘 자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술기운에 장난스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깊이 잠들었을까? 그는 방향을 바꿔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살며시 부인의 방문에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봉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방 안에 부인이 누군가와 함께 누워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운 사람의 머리에는 상투가 있었습니다. 분명 남자의 상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봉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술 기운이 순식간에 확 달아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설마 내 부인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절로 주먹이 쥐어져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아프다는 것조차 느끼지도 못할 만큼 분노가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아꼈는데.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그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식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었지요. 칼날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날카롭고 무서운 빛이었지요. 이봉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죽여버리겠어, 둘 다. 이성이 사라지고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채 부엌을 나서려는데 시선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부엌 문짝에 붙여둔 글씨였습니다. 참을 인.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참으라. 하지만 그의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아니야. 이런 일을 어떻게 참아. 배신이야, 배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안채를 향해 걸었습니다. 칼을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둥을 지나가는데 또다시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을 인. 두 번째였습니다. 이봉수는 또 한 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참을 인.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번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어. 손에 든 칼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지요. 이봉수는 칼을 더 꽉 쥐고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방문 위에도 그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을 인. 세 번째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참을 인자를 보게 되자 이봉수는 발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천근만근 무게가 실린 것처럼 말이지요. 정말 이대로 저질러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석 달 전 점술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봉수는 점술가 홍계관을 찾아갔었습니다. 앞으로의 운수를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시 홍계관은 당대 최고의 점술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점을 보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한양 장안은 물론이고 전국 팔도에 그의 명성이 자자했지요. 특히 사람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신수점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홍계관의 점은 신통했습니다.
그의 말이면 열에 9은 들어맞는다고 하니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할 때면 홍계관을 찾았습니다. 혼인할 날을 잡을 때도, 장사를 시작할 때도, 먼 길을 떠날 때도 홍계관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점쟁이들도 홍계관의 이름을 빌려 생계를 꾸려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봉수는 단정한 옷차림의 바른 자세로 홍계관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이 열리고 홍계관이 나타났습니다. 50줄의 나이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이봉수라고 하옵니다. 평생 운수를 보러 왔습니다. 짧은 순간 홍계관은 이봉수를 훑어보았습니다. 들어오시게. 홍계관은 이봉수를 맞아들였습니다. 이봉수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지요. 선생님, 소생의 평생 운수를 좀 봐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할 수는 있을지, 된다면 언제쯤 될는지, 또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계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봉수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점괘를 뽑아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홍계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기는 것이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본 표정이었습니다. 이봉수는 불안했지요. 한참 만에 홍계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점괘를 보니 자네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만. 부귀영화도 누리고 세상에 이름도 떨칠 것이야. 이봉수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아, 정말이십니까? 그동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팔자도 피고 이제 저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까? 하지만 홍계관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에게는 한 가지 큰 재앙이 있네. 이봉수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지요. 재앙이란요? 자칫 잘못하면 자네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팔자라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지. 이봉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째서 사람을 해친단 말입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목숨을 고의적으로 빼앗을지도 모르겠구만.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홍계관은 단호했습니다. 젊은 양반,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네. 점괘가 그리 말해주고 있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아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홍계관은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네. 이봉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홍계관은 이봉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든 참을 인자를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게. 대문에도 기둥에도 벽에도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어디든 좋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글자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게. 이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하게.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인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게. 그러면 살인을 면할 수 있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수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펴놓고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인. 힘차게 참을 인자를 써내려갔지요. 수십 장을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마음을 담아서 말이지요. 이 글자가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그러고는 집안 곳곳에 정성스럽게 붙여나갔습니다. 대문에도, 사랑방 기둥에도, 안채 벽에도, 부엌 문짝에도,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어디든 참을 인자를 붙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것만으로 재앙을 막았을 거야.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갔지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과거 공부를 하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방문 앞에서 칼을 든 채 세 번째 참을 인자를 본 순간 이봉수는 점술가의 말이 떠올랐던 것이었지요. 자칫하면 사람을 해치게 되어 일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냥 내가 지금 이봉수는 상상했습니다. 만약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칼을 휘두른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부인이 잠에서 깬 것이었지요. 방문이 열리고 부인이 나왔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서방님 오셨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어찌 주무시러 안 가시고. 부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웬 칼을? 이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방 안에 누가 있는 거요? 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누구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봉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상투를 튼 사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 순간 부인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지요.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 부인은 황급히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동생, 옥분이. 당신 처제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왔어요. 하지만 이봉수는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의 설명은 포기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동생을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봐. 얼른. 너희 형부 오셨어. 잠에서 깬 사람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처제. 부인은 설명했습니다. 옥분이가 저녁에 머리를 감았는데 피곤한 나머지 다 말리지도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젖은 머리카락을 위로 묶어 올렸는데 혹시 그게... 옥분이 처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머리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착각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젖은 머리를 위로 묶은 것이 마치 남자의 상투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이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손에 들었던 칼이 덜컹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봉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약 참을 인자를 3번 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만약 칼을 휘둘렀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죄 없는 처제를 그리고 부인을 자신의 내 손으로.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인이 놀라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부인도 방금 전 일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다음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바라보았지요. 참을 인자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순간의 분노가 나를 살인자로 만들 뻔했구나. 이봉수는 그날 밤 그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만약 참을 인자를 3번 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 이 집은 피로 물들었을 것이다. 만약 그대로 칼을 휘둘렀더라면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일생이 파탄났을 것이다. 그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후회에, 안도감에.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봉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 처제가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지요. 언니, 형부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을 보며 이봉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의심했소. 한순간이었지만 당신과 처제를 죽이려 했소.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방님,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한순간에 증오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나 자신이 두렵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서방님께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서방님께서는 그 글자를 붙이셨고 그것을 보고 멈추셨어요. 그게 바로 서방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봉수는 부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어젯밤을 떠올리겠소. 며칠 후 이봉수는 다시 홍계관을 찾아갔습니다. 홍계관은 그를 보자마자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구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려. 이봉수는 깊이 절을 올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어떻게 분노에 휩싸였는지, 그리고 참을 인자를 3번 보고 어떻게 멈출 수 있었는지를 말이지요. 홍계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괘가 말하던 재앙이었네.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참지 못했더라면 자네 일생이 끝장났을 걸세. 다행히 화를 면했구려. 이봉수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보고 하지 말고 자네 자신에게 하게.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자네의 힘이었네. 내가 한 일이라곤 글자를 붙이라고 말해준 것뿐이지 않은가? 하지만 선생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허허,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맙네. 그렇지만 명심하게.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마다 참을 인자를 떠올리게. 충분히 완전히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떠올리고 또 떠올려야 하네.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말일세. 재앙은 언제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수는 그 뒤로도 참을 인자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그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칼을 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이봉수는 훗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청렴하고 덕망 있는 관리로 이름을 날렸지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하느니라. 분노를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명심하시게. 그리하여 나중에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을 인자 3번. 이것은 단순히 3번 참으라는 뜻이 아니지요. 충분히 참으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말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으로 부족하면 2번, 2번으로 부족하면 3번,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이봉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비였고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한순간의 오해와 분노 앞에서는 칼을 들었지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도 분노의 순간에는 돌변할 수 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젖은 머리카락이 상투로 보일 수 있듯이 우리의 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는 일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참을 인자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이봉수를, 그리고 구원받은 한 가족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참을 인자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해학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